남은 내용은 뭐 할 거냐면 그냥 이 분야에 있어서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뭐 요새는 아니고 계속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것들. 아, 그냥 기초 정도만 좀 다뤄볼까 하는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과 딥러닝, 얘네들이랑 파이썬이랑 요새 많이 엮어서 한단 말이에요. 파이썬으로 엮어도 되고 뭐 다른 걸로 엮어도 되는데 얘가 제일 적합한 모델 정도가 될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얘는 진짜 오래됐어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는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이게 한 50년대, 50년대에서 80년대 정도? 그리고 이게 요새 이제 최근에 나온 개념이고, 이게 아마 10년도쯤에 나온 거고, 아무튼 꽤나 오래된 개념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인공지능 역사 이렇게 보시면 술자료가 몇 개 나오는데, 네, 여기 50년대네. 50년대. 그리고 머신러닝에 관한 내용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40년대네 심지어. 얘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신경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쓰는 개념이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건데, 진짜 사람의 뇌처럼 생긴 어떤 구조를 컴퓨터한테 입히는 거예요, 그냥. 네, 여기 보시면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얘를 바탕으로 머신러닝은 이 신경망을 바탕으로 학습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기계학습이에요. 기계학습. 얘도 러닝이잖아요. 러닝이고, 얘는 이제 뭐 기계학습이죠. 머신 러닝이니까요. 기계한테 어떤 일을 알려주면 걔는 이제 그걸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는 개념을 통틀어서 머신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얘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딥러닝은 요거보다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개념인데,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을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라 알아서 학습하게끔 하는 게 딥러닝이에요. 데이터를 사람이 뭐 한 100만 개 정도 던져주면은 얘가 알아서 분류를 하고서 이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뭐 이건 어떤 거고 저건 어떤 거고, 이런 거를 이제 머신러닝보다 한 단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그냥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움직이는 거, 얘는 알려주면은 그걸 바탕으로 지가 뭔가 더 할 수 있는 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발전이 좀 더딘 게, 왜냐면은 그 AI 윈터라는 게 있었어요. AI 윈터가 뭐냐면 이렇게 약간 뭐냐면 그 기독교 박해하는 느낌처럼,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기독교 박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약간 AI 윈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전쟁 때문에 발전이 좀 늦은 그런 케이스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국방부 측에서 인공지능을 써봤는데 괜찮더라 라고 해서 이제 좀 발전이 많이 된 그때부터. 근데 이제 비판할 거리가 많다, 뭔가 이제 논란거리가 좀 많은 것 같다 식으로 논문에 많이 쓰여져 가지고, 얘네들이 사람들이 이제 좀 배척을 하는
그런 영상이 좀 있었어요. 얘는. 그래서 발전이 좀 늦었다 그랬는데 AI 윈터 네. 이게 아마 전쟁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냥 쭉쭉 발전이 되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통틀어서 떠올려 보면은 그냥 최근에 있던 이슈, 최근도 아니죠. 뉴스도 좋고 뭐 책도 좋고 뭐 영화 같은 것도 좋고 그냥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과 관련된 매체들, 미디어에서 이제 보여주는 요소들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알파고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는 얘를 맨 처음에 접했을 때는 알파고 생각나는데요 라고 했었어요. 그것도 꽤 오래됐었는데 그게 이게 뭐 언제냐? 알파고 이세돌 2016년이네 벌써. 한 번 이겼었잖아요. 한 번. 이 알파고 모델 자체가 이런 학습을 통해서 지가 알아서 답을 찾아내는 경우인데 지금은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알파고 제로였나 아무튼 뭐가 나와서 100억 판을 둬도 사람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경우까지 왔대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까지 왔대요. 절대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아무튼 이게 되게 핫했던 이슈였잖아요. 이게 바둑에 있어서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이게 거의 별의 수에 맞먹는 수준이 나온대요. 하나로 이제 그 바둑판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놓는 거를 이제 별 하나로 쳤을 때 그 다음에 어디 놓치를 따져보면은 이제 경우의 수가 훨씬 많이 나온다 라는 게 있어서 이게 좀 어려운 분야였는데 이게 뻗어나가는 방식 자체가 이런 식이에요. 10의 171제곱 우주 전체의 원자의 개수보다 많대요. 경우의 수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하고 뭐 하는 게 알파고인데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요. 하나를 보면 한 수를 뒀을 때 그 다음 수에 대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바둑이 훨씬 더 어려운 무언가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허점을 발견해서 이긴 거긴 해요. 사람이. 지금은 안 돼요. 이게 지금은 못 이긴대요. 아무튼 여기서 활용한 게 이제 AI와 딥러닝인 거죠. 양상이 좀 바뀌긴 했는데 아무튼 바둑은 꽤나 늦었어요. 이 얘네들을 활용해서 이긴 무언가가 꽤나 늦었어요. 왜냐면 2016년도니까. 근데 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람은 완패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예전에 이겼어요. 진짜로. 이거는 언제더라? 체스 이거 언제적이죠? 1959년. 이게 실제로 체스를 두고 있는 사진이에요. 기계랑 사람이랑. 여기 보면은 뒤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이런 거 말고 Other someone
이런 거 좀 찾아보면은 이게 트리 탐색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나오거든요. 트리 안 나오네. 가서 싸우면 체스 트리. 안 나오네. 아무튼 탐색 기법을 써서 얘도 지금 이런 대국을 하고 있는 꼴인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 이거다. 이런 식의 경우의 수를 찾을 때 이렇게요.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려면 이렇게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발전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봐도 돼요. 이런 어디 갔어? 이런 모양이 발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체스도 마찬가지로 뭐 사람이 이쪽에 두면은 나는 어디다 둬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제 좀 규칙이 있잖아요. 말마다. 그죠? 그런 걸 다 입력을 해놓고서 했는데 이미 예전에 이제 컴퓨터가 사람을 이긴 케이스가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최근까지 와야 되는 거고 이미 완성이 되고 있는 거고 아무튼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사람이 짜야 된다. 이런 거 이거예요. 이거 딱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야 될 거고 걸리는 연상 과정이 줄어야 될 거고 이거를 일일이 다 사람이 정해줄 수 없다 해서 이제 이런 개념을 사용하게 된 거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게 제퍼디 뭐냐 제퍼디 왓슨 요것도 이미 사람을 뛰어넘은 지는 오래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저번에 이제 저작권 한번 걸려가지고 틀어드리진 못하고 게임 방식이 뭐냐면 이제 단어 같은 거를 어떤 한 단어가 있으면은 연상되는 단어를 이 플레이어들한테 알려줘요. 여기 끝에 있는 단어들을. 그러면 얘네들은 이 힌트를 가지고서 이 해당 단어, 원 단어를 찾는 이런 게임 방식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기계 쪽이라면 얘네 두 명은 진짜 좀 잘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초반엔 얘가 밀려요. 왜냐면 데이터가 없어서 이 주변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들의 수가 적으면은 얘는 확실히 일을 못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딱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냐면 주어진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혼자 생각하고 검색하고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서 그 뒤로는 그냥 거의 압승이었어요. 압승. 무조건 빨리 무조건 많이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탐색을 무조건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고 대신에 아무런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 그냥 깡통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는 좀 요새 중요한 기술들이 되고 있는 거고 이게 개념 자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을 때 AI, 머신 러닝, 그리고 딥 러닝 이런 식이에요. 이 안에 다 포함 관계입니다. AI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분야가 뭐 자연어 처리라던가 스피치, 로보틱스, 그리고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인데 이게 또 이런 식으로 나뉜다 뿐이지 그냥 크게 둘로 나뉘면은 약 인공지능이랑 강 인공지능이 있어요.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이게
이게 넓은 게 주차장 가면은 요새 그냥 공용 주차장이나 뭐 아니면 어떤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장에 가면 차 끌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 막대기 올라가죠 이렇게. 이거 인공지능이에요. 왜냐면 여기 카메라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차가 오면은 아 이거 차다 올려야겠다 이걸 배웠어요 얘는. 그래서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근데 이거를 판단을 하잖아요 얘가. 이거 차니까 이거 차단기 올려야겠다. 얘는 인공지능이 사용된 겁니다. 대신에 데이터를 카메라를 통해서 얻고 있는 거죠 얘는. 앞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파트 주차장에다 했을 때 내 차량 번호를 뭐, 뭐 이런 식으로 번호판 등록을 내가 미리 해놨다면 이거 입주민이다 하고서 연단 말이에요. 방문자 쪽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입주자 쪽으로 들어가도 이거 나 갖고 있는 데이터야 하고서 이제 차단기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죠? 입주자 전용, 뭐 방문객 전용 이런 거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보통 차단기 아파트 보면은. 그죠? 이것도 인공지능이에요. 왜냐면은 이런 데이터를 취집해 놓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랑 일치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차량 번호가 이건데 얘는 카메라로 바뀌었죠. 그죠?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데이터는 자기 거 데이터베이스 뒤져봤을 거고 이거 일치하나? 일치하네 그럼 올려야지잖아요. 이거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름 뭐더라? 그 왜 인간형 로봇 요런 거? 그 왜 발로 차는 뭐 그런 거 있는데 이족 보행하는 이런 애들 이런 거는 이제 강 인공지능이에요. 이게 실험을 할 때 막 발로 차고 막 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얘네들. 특히 그래 얘네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나온 애들 막 이거 아마 현대차가 인수해가지고 그지? 여기저기 써먹고 있을 텐데 이렇게 보면은 실험? 밀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장애물 같은 거 던져주고 뭐 발로 차고 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얘가. 근데 얘가 왜 강이냐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서 있는데 사람이 이쪽으로 밀었어요. 어떤 방향으로 어떤 힘의 세기로 밀었어요. 얘가 넘어지잖아요. 최초에는 넘어져요. 그럼 얘는 생각을 해요. 다음에 이런 압력이 이런 방향에서 이런 세기로 나한테 주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내가 이런 관절들을 컨트롤했을 때 넘어지지 않을까. 이런 걸 지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얘는 강인공지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준 데이터는 이거 그냥 충격 데이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행동을 얘는 알아서 해요. 그 다음엔 넘어지지 말아야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넘어지지 말아야지.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아마 근데 이번에 테슬라에서도 뭐가 하나 나왔는데 좀 허접하게 나와서 욕을 좀 많이 먹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근데 이게 뭐 강이던 약이던 일단은 이게 좀 필요해요. 데이터 벤 다이어그램 요런 애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 이게 좋겠다. 이런 식이에요. 벤 다이어그램 자체가 데이터 사이언스는 전부 다 다루는 거고 통계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좀 뭐랄까
연구 쪽이 있을 거고. 아,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게 있을 텐데. 이게 뭐냐면 AI, 머신러닝, 딥러닝, 디퍼런스 여기 있다. 이런 거, 이런 다이어그램 보시면 좋아요. 영역에 관한 거라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어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요새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얘를 못 다루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복합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게 요새 이제 좀 추세라서 영역 같은 거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딱 이게 좋겠네요. 큰 그림 정도는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좋은 게 하나 있을 텐데,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요 나머지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도 있어요. 데이터 마이닝.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캐는 행위? 크게 보면 이런 거. 데이터 간의 관계를 찾아내서 모형화, 도출, 이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뭐 데이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있고, 데이터 마이너도 있고, 또 빅데이터 다루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좀 얽히고 설켜서 이게 아마 데이터 관련으로 들어오게 되면 꽤나 많은 분야를 다뤄야 될 거예요. 다이어그램이 좋은 게 없네. 이런 거. 근데 이제 통계학을 기본으로 하는 분야가 꽤나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왜냐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막 이렇게 좀 분류하고 막 이런 애들이 들어가서 진위계수 뭐 이런 개념 나오고, 그러니까 통계학 그 원서 보면 나오는 내용들이 꽤나 들어가 있어요.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그래서 통계학을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랑 접목시킨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로 어려워요. 얘는 웹 개발이랑은 약간 좀 성격이 달라요. 진짜로 수학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당장 이 교집합에 있는 사람들의 몸값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좀 차집합으로 갈수록 약간 덜 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요새 이제 많이 필요해진 사람들이 데이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데이터의 양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수단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향 자체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지문도 하나 데이터고요, 우리 홍채도 데이터고요, 우리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이폰만 봐도 얼굴 인식 그런 것도 다 데이터인 거고, 그런 거 수집해야 될 거잖아요. 카메라를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그냥 데이터 수집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런 거 얘가 이걸 얼마나 세게 눌렀지 이런 것도 감지를 해서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거니까 빠질 수 없는 내용인 거죠, 사실 이쪽 분야로 오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냥 AI만 말한 건데, 사실은 ML 분류만 봐도, 머신러닝 분류만 봐도 꽤나 많아요. 이게 이런 식이에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것도 아니고, 리그레션 그지? 요거에 제일 많이 쓰긴 하는데, 리그레션이랑 클러스터링. 근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좀 애매한 게, 누구는 빼는 개념도 있고 누구는 더하는 개념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누구는 이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각각의 그 영역 자체가 좀 다르고, 근데 크게 비지도랑 지도는 나눠서 보는 편이에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지도랑 비지도 정도는 크게 학습을 시키고 뭐 피드백을 받고 또 뭐 학습을 시키고 피드백을 받고 뭐 이런 느낌인데, 비지도는 이거는 뭐랄까 좀 더 이거는 보여드릴 만한 게 애매해요. 지도 학습 이런 식이에요.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피드백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이거 해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군집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작위 데이터로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뭘 한 거냐면, 이거랑 얘네들은 좀 비슷한 애들이고 얘네들도 좀 비슷한 애들이고 얘네들도 좀 비슷한 애들이라서 이렇게 나눠봤어 예요. 그냥 뭔가 우리한테 뭔가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러고 끝. 지도는 우리가 뭔가 이제 알려줬으면 얘는 너는 그에 대한 대답을 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 학습이랑 비지도 학습만 봐도 꽤나 뭐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 이런 거 답을 안 알려준다 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내가 이렇게 주면은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면은 내가 데이터 이렇게 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해봐 돼요. 너 이렇게 해봐가 아니라 너는 뭘 할 건데요. 얘는 두 번째 거 비지도는 너는 어떻게 대답할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회귀 요새 좀 많이 쓰고, 그래서 이런 이러한 데이터들이 주어졌다면 여기서 제일 최적의 기울기는 최적의 직선은 어떻게 그릴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얘가 최적의 경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막 집값 또는 뭐 부동산 시세 같은 거 막 이런 거, 내가 여기 위치 데이터 주고 뭐 가격 데이터를 넣는다 그러면은 너는 내가 73 정도 되는 킬로그램을 주면은 여기 너는 몇 센치라고 할래를 대답을 해주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게 좀 여기서 많이 쓰이는데 회귀, 리그레션. 그래서 얘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썼던 데이터인데요. 이게 그 적분까지는 아니고 미분 내용도 좀 들어가고, 통계학 내용, 진위계수 내용 들어가고, 또 그 기울기, 절편 이런 거 들어가고, 그래 여기 나와 있네요. 예측치를 어떻게 구할 건데 라는 거라서 요거는 한번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방금 전에 했던 거 데이터 이만큼 줄 건데 너 이거 어떻게 예측을 할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려줘요. 파이썬 자체에서 방금 전에 봤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캡을 뭐 저거 불러왔었네. 아무튼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너 여기서 어떤 걸 제일 최적으로 볼래?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줘요. 대신에 여기서 들어가는 내용은 이제 그 데이터 가공 같은 게 좀 필요할 거고, 이 정도 대표적인 예시니까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내용은 파이썬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빡센 내용들. 왜냐면 애초에 판다스 넌파이를 다뤄야 되고, 여기서 이제
가져와야 되는 내용들이 좀 더 늘어나고요. 여기서 뭐 판다스 넌파이는 사실 그냥 도구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건데 혹시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른다, 뭐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른다면 곤란하잖아요. 여기서 리스트도 쓰고 있고 뭐 반복문, 뭐 조건문 이런 거는 쓰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어, 예측치가 어떻게 나오는가, 어떻게 그려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라서 여기서 다룬다기보다는 학원 수업으로 예시를 들면은 빅데이터 수업이 따로 있어요. 빅데이터 EA 수업이 따로 있고, 그리고 아마 국비 과정까지는 아마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국비 빅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이게 요새 굉장히 회사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왜냐면 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이쪽 분야 자체가, 왜냐면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데 막 딥하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교 커리큘럼, 대학 커리큘럼에서도 요새 많이 좀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요. 또 대학 자료를 몇 개 보니까 이제 크게 엄청나게 막 와 이거 하면 좀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라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따로 좀 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뭐 저나 아니면 담당 멘토랑 상담을 해주셔도 되고, 아무튼 이런 분야가 있다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로 가려면 도구로 파이썬이 가장 적합하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